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30분 우리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가 여러분의 성공 재테크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 이 핀테크 열풍으로 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실 정도로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P2P,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 또 과연 안전한 투자 방법인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모아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출발! 네, P2P 금융투자, 이 크게 대출과 상품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이 문제의 답은 영원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P2P는 투자보다 대출이 먼저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왜냐? 이 투자를 하려면 상품이 안전해야 하니까, 또 상품이 안전하려면 이 대출금 상환 능력을 갖춘 튼실한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P2P는 어떤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실제 이 P2P 대출 경험자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는데요. 오늘 예스 P2P 희망 프로젝트의 주인공 우리 엄지민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P2P 희망 프로젝트, 여러분도 예스 P2P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전화 026676-0074, 문자 샵 8181로 P2P 금융투자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자와 대출자가 윈윈하는 예스 P2P 희망 프로젝트, 오늘의 주인공 미리 만나볼까요? 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 사업과 화장품, 의류, 또 주얼리 등 중국 수출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는 유통 전문 회사 DL 이노베이션. 처음엔 이태리 가구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명품 수입 업체로는 최초로 공항 면세점에 입점을 했고요. 또 2016년엔 강원도가 약 18%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공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의 매출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회사 DL 이노베이션의 이승재 회장이 오늘 예스 P2P 희망 프로젝트의 주인공입니다. 대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주식회사 DL 이노베이션이 어떤 계기로 P2P 금융을 이용하게 됐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DL 이노베이션 이승재 회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예스 P2P 희망 프로젝트 오늘의 주인공, 이 P2P 전문가, P2P 경험자 이렇게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코리아 펀딩 김종두 상무, 주식회사 DL 이노베이션 이승재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우리 김종두 상무께 이 질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방송이 저희 개편 후 첫 방송이었습니다. 네네네. 주변 반응 살짝 간단하게 여쭤보고 시작해보죠. 아직 많은 홍보는 안 됐는데 주변 분들은 아직 기존에보다는 좀 새롭고 네. 알기 쉽게 좀 다가섰다는 그런 평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새롭고 많이 다가갔다, 뭐 이런 건 다 제 덕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주변 반응을 잠깐 말하면요, 신선하다, 참신하다, 재밌다, 새롭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처음부터 분위기를 제가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재 회장님, 앞에서 우리 엄지민 캐스터가 회사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몸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회사 소개, 본인 자랑, 한번 본인 입을 직접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DL 이노베이션의 이승재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05년도에 이제 창업자 두 분께서 이제 가구를 제조로 하는 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해서 이태리에서 수입을 해서 유명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금융 사태가 나면서 가구 사업이 약간 이제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때부터 제가 이제 병행 수입이라는 명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직영이 아니고 이제
편집으로 상품을 구매해서 그 우리나라 고객들한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는 그 일반 그 병행 수입에서 판매하는 업체보다 좀 다르게 새로운 시장을 제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병행 수입을 가지고 그 면세점이라는 데를 저희가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연세점에 그 입점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항공사에 가서 병행 수입을 가지고 명품을 면세점에 납품하겠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사기업도 못하는 그 병행 수입을 어떻게 그 공기업에서 취급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그 면세점의 조건들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 그 거기에 맞는 상품을 저희가 이제 바잉을 해서 입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잘 통과가 돼가지고 네. 저희가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매년 저희가 뭐 한 100%에서 300%까지 신장을 했고요. 네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 회사의 공신력이 있으면서 이 면세점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소개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 지민 씨가 예. 소개해 주셨는데 강원도 얘기가 있습니다. 강원도 하면 일단 이 동계올림픽 개최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하면 공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공무원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공무원 전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강원도 평창은 2018년 2월에 네. 그 전 세계 동계올림픽 개최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는 사실 큰 기업들이 없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면세점을 할 만한 그 기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세점을 하게 되면 많은 자금, 그렇죠.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 마케팅, 여행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이 면세점을 쉽게 운영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강원도의 그 도지사님께서 음. 그 저희 지인을 통해서 그 혹시 강원도에 면세점 사업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겠느냐 네. 그런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면세점을 설립하신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강원도 평창의 면세점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검토를 한 결과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고 그렇죠. 2017년도에 그 KTX가 이제 개통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면세점 사업이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소기업이 면세점을 하게 되면 그 일반 고객들이나 대기업에서 그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네네. 예, 그래서 그 공신력 있게 가져가려면 그 공기업에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투자 유치를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 거를 받아들여서 오. 그 도의회 승인을 받고 네네. 저희한테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나 투자를 받았나요? 저희 지분의 지금 18%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그렇죠. 처음으로 공기업에서 투자받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네. 말씀만 들어도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우리 회장님의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일을 획득을 하고 성과를 내면 낼수록 우리 상무님의 능력이 빛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런 회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B2P에 대한 부분이 네.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전달하겠지만 뭐 DL 역시 아는 분의 지인을 소개를 연해가지고 뵙게 되었습니다. 네. 뵙게 되면 기업 면에서 상당히 괜찮으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이 회사가 이렇게 강원도에서 네네. 공기업에 투자도 받을 것이라는 거 예상하셨나요? 아, 알고 하신 건가요? 네, 그때는 이미 받아서 오셔가지고 그렇군요. 진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승재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그런 회사 이렇게 좀 말씀 들으면 훌륭한 한 회사라는 느낌이 좀 오는데 네. 대출이 필요했나요? P2P 대출이? 네, 사실 뭐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뭐 네. 자금이 다 어렵고 힘들어서 사실 뭐 긴급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1금융권이나 네. 이런 데는 사실 문을 두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면세점에 사실 물건을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태리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그 보증금이라는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 현금으로다가 입금을 후에 물건을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세점에 납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긴급 자금이 사실 필요했었어요. 그때 저 코리아 펀딩을 알게 되고 P2B라는 자금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면세점에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수금을 면세점에 납품하게 되면 일주일 만에 현금으로 수금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저희가 상환을 한 그런 이제 그 자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거 우리 회사도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유통 전문 회사에 대한 투자 가능했는지 어떤 네네. 심사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DL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 업력을 뭐 우선으로 검토했고 그 다음 부분은 뭐 수입 명분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담보 여력이 제품의 담보 여력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투자라는 부분에 기업 신용도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기존의 면세점에 지금 입점한 상태에서 납품 쪽 확실하다 보니까 상환 능력은 충분히 하다 보고 판단하고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P2P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네네. 기업에서 금액이 얼만큼 필요한 우리에게 네네.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들어가야 될 금액 네네. 그리고 또 그 회사의 탄탄함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시는데 자 신용으로 지금 대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력이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네. 생존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도 신용도가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DL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공기업이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걸로 판단되고 뭐 나머지 부분은 매출처가 확실하다 보니까 네. 기업에 대한 저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매출처 부분 자체 상위 기업 자체가 아무래도 면세점이다 보니까 신뢰도는 좀 많이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P2P 대출을 처음 이용해 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 소감, 이용 후기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처음에는 사실 그 P2P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채나 대보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겁도 났죠. 사실 이런 사채 시장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래요. 그다음에 상환을 못했을 때 그런 이제 불합리한 것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겁을 냈었는데 심사 과정이나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간편하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물론 이제 공신력도 있었지만 그 저희가 이제 긴급 자금이기 때문에 1금융권으로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 받아가지고 참 용이하게 썼죠. 그렇죠. 저희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도 저희가 많이 보유하면서 그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담보가 있으면은 뭐 1금융권에서도 뭐 편하게 돈을 빌릴 그렇죠. 수 예. 있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용이치 않기 때문에 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실 때 P2P가 단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P2P 상품 투자를 위한 정보도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이 P2P 금융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EL 이노베이션 대출 상품을 예시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L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기업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일반 부동산 담보 대출이랑 약간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DL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투자자들이 체크 포인트를 하셔야 될 건 매출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매출처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기업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투자받느냐, 보시냐 아니면 공기업이냐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분 형성도라는 부분을 많이 파악하시면은 네.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체크하시고 예, 그리고 그 동안에 뭐 각 업체 플랫폼 업체마다 투자 성향이 있으니까 네. 투자 내역이라든가 투자 상품에 대한 기존 투자 상품에 대한 걸 좀 파악하시면은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DL 이노베이션 대출 상품을 진행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유통업이라는 점 네네. 그리고 수입 브랜드를
또 유통을 한다는 점, 네. 면세점에 들어간다는 점, 여러 가지의 막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투자하시는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네. 생소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유통 중에서 명품이라는 부분이 좋은 작용을 갖고 우선 DL 같은 경우는 공급에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업력의 메리트가 있고 업체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처라는 부분이 확실히 매출처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그 투자를 하더라도 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게 우선 매출처에 대한 부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기 마감이 아마 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이승재 회장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2P 대출을 이용하셔서 일단 숨통이 트이시고 회사가 활기가 차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급한 자금이 필요하실 때 P2P 대출을 이용하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저게 사실 뭐 P2P를 이용해서 면세점을 납품을 해서 저 매출 효과도 얻었고 그 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네. 단점이라 그러면 P2P를 쓰게 되면 1금융권에서 저희가 이제 1금융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저축은행이 아닌 1금융권에서 저희 회사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원금 상환이 들어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적을 받아서 사실 뭐 다시 사용한다 그러더라도 일시적으로밖에는 사용을 못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더 바란다 그러면 이제 제도권으로 이 P2P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해서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 투자를 받긴 했지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주당 500원짜리를 10배수로 해서 네. 작년 한 28억 정도를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네. 예, 다행히. 그래서 그 투자 유치를 한 걸 가지고 매입을 해서 올해 상반 1, 4분기에 네. 작년도 1년 매출의 반 정도를 저희가 올 상반기에 1, 4분기에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지만 긴급할 때 P2P 자금을 씀으로 해서 회사의 그 발전이 확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우리가 뭐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김종두 상무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P2P를 아직도 대부업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주 가끔 있죠. 아주 가끔. P2P 대부업 아니야? 대출 아니야? 뭐 대부업 대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대출을 원한다고 또 모든 분이 다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P2P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아니면 간략한 팁 뭐가 있을까요? 뭐 P2P랑 대부업이랑 뭐 분류를 하라 하면 꼭 굳이 분류를 하면 불가하겠는데 현행법상은 지금 대부업으로 돼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대부업으로 하시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일금융권에 제재가 들어오겠지만 네. 뭐 꼭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대부업 같은 경우는 뭐 고금리로 지금 27.5%에 진행하고 있는데 네. 보통 P2P 같은 경우는 8%대에서 14%대 이율을 가지고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P2P가 나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투자자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마 좀 약간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이 P2P는 이 대부업에서 분명히 지금은 아직 초반이니까 네. 같이 가고 있지만 분명히 빠져나와서 하나의 상품으로 예, 하나의 예. 투자의 메카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스 P2P 희망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김종두 상무님은 잠시 후에 예스 P2P 상담센터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우리 P2P 대출을 이용해본 우리 생생한 경험담을 얘기해주신 주식회사 DL 이노베이션 이승재 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금리 시대 P2P 금융투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또 10% 이상의 중수익을 제시하면서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투자 안전망이나 위험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또 5월 27일부터 적용되는 P2P 투자 가이드라인은 P2P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P2P 금융시장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P2P는 미래의 신성장 금융산업이 될 것이다. 그 P2P 중개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중금리 시장을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중금리 시장에서의 이 자금 투자자 또 수요자도 거기에 맞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P2P 거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개재되지 않고 직접 당사자 간에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 거둘 수 있고 또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P2P 시장이 커지는 거죠. 네. 저는 그 P2P 산업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P2P 거래 자체가 이 자금 수요자하고 공급자, 즉 투자자들이 직접 온라인상에 거래를 하니까 이게 이제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제 이런 장점에다가 지금 거의 그 금융 거래가 앞으로 그 온라인화가 되고 있고 그런 추세잖아요. 이제 그런 게 부응이 돼서 이 산업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온라인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P2P 산업은 계속 커질 것이란 전망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P2P 금융투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전화 02-6676-0074, 문자 샵 8181로 P2P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면 예스 P2P 상담센터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담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네,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P2P는 미래의 신성장이다.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전화 02-6676-0074, 샵 8181로 P2P 금융 투자에 관한 궁금증 문의해 주시면 우리 코리아 펀딩 김종두 상무께서 친절하게 속 시원하게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무님 보기 터지셨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샵 8181 우리 시청자 P2P 문자 상담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금이 만기가 돼서 P2P에 투자해 볼까 하는데요.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자입니다. 718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해결해 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금의 금액 규모를 갖다가 일단 파악했는데 아직 그 자금 규모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네. 5월 27일부로 인해 가지고 투자 상한제가 걸리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한제는 얼마까지인가요? 지금은 상한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직 유예기간에 적용돼 가지고 27일까지 유예기간이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27일 되면은 뭐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을 대신해서 아마 이것도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실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적금이 만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네네. P2P를 전향을 해볼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전향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과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투자에 대한 부분은 뭐 리스크가 있는 만큼 투자의 또 수익률도 올라가겠지만 투자 P2P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따지시면은 아마 지금 금리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끼리 얘기하면 P2P로 가는 것이 이것 쪽엔 좀 괜찮겠죠? 네, 사실은 좋습니다.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은 훨씬 열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저희는 가식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속 시원하게 바로 다이렉트 돌직구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스 P2P 상담센터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코리아펀드 김종두 상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밤 몇 시요?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는다는 건 약속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예스 P2P